투자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수요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월요일에 휴일을 지나고 이렇게 다시 평일이 찾아오니까 좀 오랫동안 쉬다가 돌아온 느낌이 아직도 조금은 얼떨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은 어김없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한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하락폭을 계속 키우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에서 개인만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 그리고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방산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무상증자 이슈를 가지고 있는 품절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레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QR코드 지금 아래쪽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카메라 화면을 이 아래쪽 네모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잊지 마시고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 가져와 봤는데요. 모두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추려봤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 종목으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 주 만에 무려 24% 급등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21,000원의 공략 도와드리면서 24%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으로는 22% 수익률 안겨드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이렇게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 정확하게 종목명 가져가셨던 종목들인데요. 코리아 FT, 웰크론한텍, 고려신용정보, 유일로보틱스 1승까지 이렇게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1승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함께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차트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가 8월 31일에 방송했던 종목이었는데 9월 30일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해주면서 눌림목의 공략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 이후 4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신용정보 금리 인상의 수혜주였죠. 고려신용정보라든지 최근에 제주은행 이런 은행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때그때 시장이 빠질지라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께서만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기분 좋은 수익을 받아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대장주에 대한 공략 그리고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 계산해봤더니요. 최근에 총 71%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 코리아 FT 그리고 매수가 3,975원에 비중 100만 원으로 매수해달라라고 9월 26일에 정확하게 공략해드렸고요. 그리고 목표가까지 바로 다음 날이었던 9월 27일 화요일에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면서 10%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담글로벌 역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9월 22일 목요일에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모습,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일인 금요일에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는 것을 노란 톡방 안에서만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정확한 종목명이나 이런 매수가, 매도가 같은 것들을 방송 중에는 공개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략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저희가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들어오고 싶으셔도 입장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 인증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QR코드 여러분들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이곳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인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점, 오늘 놓치면 여러분들 또 일주일 뒤에 저희가 또 찾아오긴 할 테지만 그 안에 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은 뉴스를 봐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정확한 대장주를 추릴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가장 잘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정확한 대장주 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테마들 강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대장주인지 좀 어렵다. 대충 추려보니 한 4-5개, 서너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대장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교육 자료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대장주로 소개해드렸던 게 바로 탄소 관련주 중에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교육시켜드린 종목이었고 교육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총 63%라는 수익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친환경 경영 정책을 실시하는 그런 수혜주로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오르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좀 선취매하실 수 있도록 교육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 자료들 놓치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2가지 이제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방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핵실험도 임박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방산 관련주들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품절주로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품절주라고 하면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품절주들의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 대표적인 품절주로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그런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 입장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이 2가지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하루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사실은 오늘 1.55%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거기서 2%가량 빠지면서 마이너스 1.26%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이렇게 다시 반전이 된 건지,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은 이틀간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마주의 시선 방송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우, 오늘 시장 뭐 괜찮게 돌아가다가 또 시장 고꾸라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저번 주 시장도 뭐 9월달 시장 뭐 많이 필요가 없고요. 그때는 환율이 1,400원대였으니까 그 타이틀 안에 고물가, 물가가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 우려감에 시장이 버틸 수가 없죠. 시장이 당연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지금 우량주들이 다 최저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외인들이 지금 빼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빠져도 1,400원 초반인데도 말 그대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외국 환율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그 예상 하에 지금 외국인들이 안 도고 있는 거예요. 뭐 경기 침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단기 스윙이 중요하고 가치성 투자는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네이버였죠. 자, 여러분들 네이버 호가창을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호가창을 보시면 어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이버가 어제 포비 인수를 하고 미국의 중고 마켓, 당근 마켓하고 비슷한 포비 인수를 진행함으로써 주가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뛰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 주가를 엄청나게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엄청난 낙폭이었어요. 어제 삼성이 4% 올라가도 뭐 삼성도 뭐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네이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2년 전에 최저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아해합니다. 아니 왜 네이버 왜 떨어지는 거야? 그 2조 원이나 주고 포비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52주 최저가가 아니고 53주, 54주, 55주, 56주 이상 최저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왜 네이버가 시장 영향으로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이버가 왜 떨어지고 왜 호재가 있어도 왜 떨어지는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네이버처럼 안 될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처럼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삼성의 AIM을 인수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주에 그게 인수해서 상승할 것이냐 그거 역시 네이버를 보면은 의심이 많단 말이에요. 자, 네이버가 왜 떨어졌을까요? 2조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죠.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포비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줄 알았지만은 어제 오히려 8% 떨어지고 오늘 오히려 6%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14%가 오히려 인수를 하니까 더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왜? 지금 어떤 시장입니까? 금리는 올라가지 환율은 올라가지 높은 금액에서 만약에 환율이 1,200원대에서 1,300원대 네이버가 미국에서 포비를 인수했다고 하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이죠. 그러면 환율은 지금 1달러당 1,400원에서 1,500원이라는 건데 1달러당 300원, 400원 더 주고 그게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1,몇백억을 더 주고 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 금액을 갖고 있어야지 외환보유액까지 풀어가지고 그걸 포비로 인수하느냐 그 우려감에 하락이 됐던 거죠. 예를 들면은 네이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어제는 대규모 철폐를 했지만 저번 주에 대규모 정책, 경기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구체 말 그대로 나라 자체한테 빚을 받아가지고 그 빚으로 경기 부양책을 하면은
이거 잘못하다 영국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망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는 했지만은 이 투자는 시장의 심리선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올릴 수가 있고 시장을 금리 우려를 더 많이 내올 수가 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다. 그 하에 네이버가 하락이 된 거고 영국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시장이 이렇게 되고 왜 오늘 또 증시가 코스피가 2%까지 올라가고 코스닥이 2%까지 올라가다가 왜 빠졌는지 이걸 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황만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갖고 온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자, 코스피가 왜 하락이 됐나? 뭐 이거는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금리 일정,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다음에 미중 분쟁,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죠. 네. 위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만 좀 싸시기 바랍니다, 북한.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서 또 어떤 우려감이 계속 나옵니까? 러시아의 핵을 쏘겠다는 그 발언, 그다음에 전쟁 분위기,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환율은 무조건 다 올라가게 됐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환율을 높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갖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9월 달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제일 꼴찌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우리한테 맞춰주기 바라지 마요. 우리가 시장에 맞춰줘야 돼. 우리가 시장에 맞춰주려면 우리가 현금 아끼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어차피 13년 만에 하면은 그 13년이 하는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 옛날처럼 3달 전, 4달 전부터 이거 사면 수익이다. 아이고 저거 사면 수익이다. 이게 지금 소용없다고요.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장기 투자성, 가치 투자성, 우한주 투자성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 상승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경제 재개라는 그 기대감은 상승하는 게 아니 전이 미 증시 엊그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되어서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여파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 그대로 뭡니까? 2차 전지 목록입니다. 미 증시, 전일 미 증시에서 리비안이 13% 이상 상승이 되고 테슬라가 3%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뭐 트위터를 뭐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약간 좀 메인 블랙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외계인 아닌가? 왜냐면 상승한다고 했다가 상승 안 하고 또 상승한다고 했다가 상승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가 조작범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움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에 2차 전지가 어제 미 증시에서 상승이 되었고 우리나라 또 국내 증시 이끌고 가는 게 뭡니까?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지수로 코스피만 그냥 올려놓은 거지 투심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투심이 하락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1,400원 초반이어서 외국인들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죠. 즉 외국인들도 앞으로 환율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왜냐면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것저것 사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자,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이 모양인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더 얇은 중소형주 로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코스닥은 뭐 말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뭐 저 완전히 여러분 하와이 갈 필요가 없어요. 태국 푸켓 갈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해수욕장입니다. 워터파크입니다. 코스닥은 왜? 코스닥은 중소형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로 인해 가지고 더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에 2% 이상 상승하다가 방구 끼고 쭉 빠져버렸어요. 뭐 코스피 코스닥 요즘 응급실에 있다가 어제 기사 회생했는데 다시 한번 응급실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얇기 때문에 하락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균가를 매수하려고 부분 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부분 매수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분 매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장 떨어질 거 뻔한데 왜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해가지고 왜 분할 매수 하십니까? 여러분들 돈 힘들게 버신 거, 여러분들 땅굴 파시면서 평균가 맞추려고 물타기 부분 매수 하십니까? 전문가라는 거는 원래 마음면 편해. 떨어지면 분할 매수 해가지고 모아서 가면 된다. 근데 이 모아서 가는 시장이 아니야고요,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 모아서 가다가, 오히려 모아서 가려고 하다가 개개인의 국채로 인해 가지고 계좌가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은 투심이 중심이 된 시장이에요. 투심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요. 이 투심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생각 없이 환율도 앞으로 상승할 거고 주가가 또 떨어질 건데 뭐하러 평균가 맞추려고 줍줍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부분 매수하는 개념 하에 여러분들이 합리화되면서 마음을 편안히 먹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의 조절,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부분 매수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부분 매수하면서 본인 종목이 떨어졌을 때 우리 노안톡방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종목은 수익으로 창출시키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분 매수 여러분들 종목을 맞추실 때 우리는 대패 삼겹살 먹었습니다. 우리는 대패 삼겹살 먹었어요. 수익 난 거요. 5만 원, 8만 원 수익 난 거요. 말 그대로 대패나 먹자. 우리 노안톡방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기분 나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방송 아닙니까, 아나운서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른 분들은 평균가 맞추면서 부분 매수에 열중하는 사이 우리는 대패 삼겹살 먹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 매수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 매수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손잡고 짧게 잡고 부분 매수를 말 그대로 안 하고 부분 매수도 현금이잖아요. 부분 매수 할 필요가 없어요. 모아서 가야 한다.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피곤하니 안 만들고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 안 하면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이 매매 안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주식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 돈을 지키고 내가 수익을 창출하면서 시간이 2년, 3년, 4년이 걸리더라도 내 원금이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하신 분들만 노안톡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오늘 애들 관심 종목 잔소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 관심 종목 2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자, 아나운서님. 네. 북한에서 하도 미사일 쏘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예비군 이제 한 13년째예요. 네. 13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때문에 예비군 소용이 떨어질까 봐 아주 겁이 나요. 네. 엄청나게 겁이 나요. 이게 예전에는 무시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주가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어제였죠. 어제 북한이 일본을 넘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미사일은 좀 틀리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는 동해 바다 쪽으로 미사일 쏘다가 이번에 일본 영공을 넘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전에는 동해 바다에다가 미사일 쏜다고 하더라도 방산주들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왜? 동해 바다에다 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일본 옆에 에치스 라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이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지배가 됐잖아요.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때 점령을 했던 베트남이든 뭐 태평양 쪽을 다 미국이 다시 한번 먹었기 때문에 그쪽 선을 에치스 라인으로 그어버렸어요. 상대방 쪽에서는 냉전 시대 때 한참 핫했던 소련이 있었으니까요. 소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치스 라인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에치스 라인을 넘었던 거야. 미사일 쏴가지고. 에치스 라인을 넘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1945년도에 에치스 라인을 우리가 조작을 한 건데 북한이 선을 넘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궁함 하나로 나라를 망칠 수가 있다는 요너드 예이건호 핵 항모 군수함을 지금 동해바다에 파견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선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요너드 예이건호가 동해바다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종목을 갖고 오기 전에 사실 이걸 갖고 오고 나서 다음 주에 소멸이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지속적인 이슈로도 갈 것 같아. 테마주의 시선은. 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사 말 그대로 일본 쪽에 쏘지는 않더라도 이제 요너드 예이건호가 동해바다에 갔잖아요. 옛날처럼 북한이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동해바다에 핵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핵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북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자체 내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핵에 대해서 시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통 같은 경우는 뭐 예전 뭐 러시아나 미국처럼 큰 게 아닌 북한 자체 내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핵 시험에 대한 그 우려감에 요너드 예이건호가 지금 동해바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선주들이 상승한 거고,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이 예상이 있을 거라는 하에 저는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전쟁이 극대화가 우려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전쟁이 뭐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주가는 항상 미리 우려감, 그다음에 기대감에 곤전되어 있는 게 우리 한국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전쟁이 나지 않아도 일단 그 전쟁이 날 수 있다. 그 우려감에 먼저 종목들이 상승하고 반선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이든지 뭐 빅테, 포메탈, 뭐 하나 에어스페이스, 뭐 퍼스테, 뭐 이 반선주들이 다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선주 중에서도 반선주가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이 되고 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 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 빨간 자켓 입은 놈 저 다른 전문가들은 주식 뭐 이제 올라갈 거다. 분할매수해서 모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 빨간 자켓 저거 안 그래도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지수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12월 달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현금 아끼고 우리 노안톡방에 있는 것, 우리 노안톡방 원칙대로 현금 아끼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만 매수하면서 종목들을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주일에 대패 삼겹살을 한 번씩 먹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우려감의 지수가 어차피 하락될 거라는 건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코스피가 1,900원 밑에까지 한번 최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율은 1,540원에서 1,580원까지 최고치 찍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힘들어도 현금 아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현금이 1,54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540원에서 떨어질 때 그때가 주가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의 상승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가지고 반선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창출해 드릴 겁니다. 그 타점은 노안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노안톡방에서 공개가 될 거고 옆에 목록이 있습니다. 동해 부진으로 지금 예건호가 가고 있는데 예건호하고 북한이 마주칠 수가 있다 없다? 솔직히 마주칠 수는 없겠죠. 북한이. 왜냐면 이제 북한 동해바다에 미사일도 못 쏴요. 쏘면은 전쟁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유 요너드 예건호가 왔으니 미국 놈들 뭐 없애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할 수가 있잖아요. 매체 쪽에. 예건호가 떴으니까 여기에 미사일 소스가 없을 거다. 이게 언론에서 북한 언론이 제일 걱정하는 요소이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핵시험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북한은 건드는 미제, 한국, 일본 이 나라들한테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핵시험을 하겠다. 이 발언이 나오면은 다시 방선주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테마주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화면은 안 보일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한테 좀 극대화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예정이 있을 거고요. 지속적인 전쟁 우려로 반선주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요너드 예건호가 동해바다 쪽으로 부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돌 우려. 사실 충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는 그 우려감에 반선주가 상승할 것이고
북한은 이 자체에서 동해바다에 미사일은 못 쏩니다. 미사일을 쏘는 순간 전쟁이니까요. 하지만 북한 자체 내에서 미국, 일본, 한국 같아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시험을 할 수가 있다. 그 언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방산주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은 미사일, 포탄 등의 탄두와 탄체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7차 핵실험이 되는 건데 정말 이 가능성이 꽤 크다. 뭐 10월, 11월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혹은 올해 안에는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여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산주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방산주들 중에서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풍산이라는 종목이 뭐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또 물적 분할을 안 하겠다라는 소식에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의 종목이 풍산은 아닐까 이렇게 뭐 물적 분할 관련 이슈도 있었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자, 풍산은 말 그대로 물적 분할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승리하에 이제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쩔 때는 그 물적 분할이라는 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저는 약간 좀 이 풍산이라는 종목은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물적 분할로 상승한다고 그러면 주가에 대한 가치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항상 풍산이 무슨 사건이 터져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 기대감만으로 매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것보다 북한이 문제예요. 북한이요. 북한이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예 네. 북한 어차피 예건호가 떴기 때문에 뭐 북한이 이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네. 테마주의 시선으로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 자체 내에서 핵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 기사만 나오더라도 반산주들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또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 러시아에 대비해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20조 원 이상, 제노스 등 K2 전차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 반산 수출에 대해서 그 테마까지 복합이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갖고 온 종목 옆에 보시면 빅텍, 한이단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한이단조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네 가지 다 반산주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찾아야 하는 거는 여기서 대장주예요. 사실 오늘 빅텍이 갭상승이 됐죠. 하지만 네. 빅텍이 매번 갭상승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평상시에 어떤 종목이 미리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그 평균 하에 차트나 이런 자리가 고가가 아닌 이상 이 중에서 60에서는 도파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항상 북한이든 러시아든 솔직히 러시아하고 폴란드 위주 테마가 더 많이 나와요. 북한은 어쩔 때 중간에 미사일 몰래 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복합적인 테마주의 시선으로 가지고 왔으니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17%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었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네 가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힌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방산 관련 대장주이긴 하지만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굉장히 큰 편에 속하잖아요, 전문가님. 아마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그 고요 아연 60 몇만 원짜리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은 네. 예측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군요. 사실 안원수님, 네. 연준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이다. 이거 예상하시나요? 몇 번이나?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물가가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고 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환율이 또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심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바이오주가 내일 발표 날이야. 그래서 이 바이오주 미리 사놨어. 근데 다음날 임상 3상까지 성공하고 미국에 수출하겠대. 오. 그래도 안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아, 맞습니다. 왜? 지금 정세에서는 말 그대로 투심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투심인데 가치성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지금. 그나마 재무 좋고 테마주요 단기 수익률 있는 종목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 이 중에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있고 섹터로는 하나는 북한의 핵시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폴란드의 방산무기 구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러시아 전쟁 지속. 러시아가 병력을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죠. 예비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하에 기대감에 방산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알려드리고요. 이 중에서 대장주는 노안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러시아의 핵 공격 관련해서 우려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종목으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공략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한 주 만에 24%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뭐 핵실험이다, 뭐 핵을 쏜다 만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정화금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는데 24% 급등.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핵 공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한 오늘 이 방산주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폴란드양 무기 수출, 러시아 전쟁 지속 이런 상승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방산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려봤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이제 앞으로 약 1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이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여기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13분 후에 저희가 방송이 끝난 직후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명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날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전문가님께서 타점까지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면서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자, 우리 두 번째 종목. 이제 오늘 제가 시장이 안 좋은 때 나오는 종목들만 갖고 온다고 했어요. 네. 자, 두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품절주. 자, 이제 품절주예요. 품절주 갖고 있고 시장 연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노안톡방에 13년 만에 환율도 최고치 찍었고 그리고 2년 만에 코스피가 또 최저치 찍었고 코스닥이 최저치 찍었단 말이에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현금을 지켜드리고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해드렸습니다. 6월달부터. 근데 거기에다가 매뉴얼대로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와주신 덕분에 현금을 지키시면서 우리는 여유 있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분들 역시 간절하시면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절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분들이 들어와봤자 그분들이 습관이 안 바뀌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본인은 몇 년이 되더라도 나는 내 원금을 회복시키고 나는 여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생각만 있으신 분들만 이 노안톡방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안톡방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노안톡방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쉬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관심 종목 품절주에 대해서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네. 시장은 앞으로 연이 하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연이 하락이 될 거라는 거는 저 레드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6월 달부터 환율 1,400원대에서 1,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그다음에 연준 금리 인상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걸 저는 매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종목이 물리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 없습니다. 분할 매수 없이
복합 테마로 다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창출해 드리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코스피가 연이 하락될 때마다 품절주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 이 품절주가 무엇인지 다음 장면 통해서 목록 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품절주 리스크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품절주 하는 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상승하는 종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품절주 하는 건 시중 유통이 적을 때, 전체적인 시장에서 유통이 주식수가 적을 때 항상 상승하는 그런 것 종목을 품절주라고 합니다. 저 예대 전문가도 사실 최근에 올라가는 양지사 같은 종목, 그다음에 신라섬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 창출한 푸저축은행, 그다음에 제주은행, 고요신현정보 이 품절주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지만은 역시 대장은 양지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지사가 지금 현재 200% 이상 상승이 되었어요. 200% 이상 상승이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코스피가 엄청나게 하락됐다는 거예요. 왜? 코스피가 하락될 때 품절주가 200%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노안톡방에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번 년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번 년 지수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관심 종목은 5,800원 정도, 800원이 아니고요. 5,800억의 시총이 큰 회사입니다. 이 웬만한 2차전지보다도 시가총액이 크죠. 시장 수급이 저조할 때 품절주로 쏠리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쟁으로 인한 우려, 그다음에 높은 환율, 그다음에 외국인 이탈,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품절주가 당연히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죠. 전쟁, 환율, 외국인 이탈, 인플레이션 이 모든 게 지수를 떨어뜨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 품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가총액 5,800억짜리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제 옆에 뜨는 목록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가 갖고 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화면 속에서 옆에 화면 보이시죠? 네. 저는 금리 수혜주,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런 거를 해지 테마라고 합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이 올라가는 걸 해지 테마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은 사실 근데 오늘 금리 수혜주가 올라갔잖아요. 제주은행하고 푸른저축과 고요신용정보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K옥션이 하는 게 산장이 돼요. K옥션은 금융서비스 회사예요. 근데 K옥션에서 상장되자마자 금리율 2.5로 예적금을 만들겠다. 그 하에 금리 인상 수혜주가 올라간 거지. 오늘 시장에 하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금리 수혜주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마주의 시선을 한 가지 방향으로만 보지 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이 하락돼가지고 금리 수혜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K뱅크가 산장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고 그 K뱅크가 산장 하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금리 수혜주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시선은 전방위로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시장이 하락될 때 금리 수혜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얘들가 갖고 온 품절주. 자, 옆에 보시면 양지사,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오늘 양지사가 또 20% 이상 상승이 되었죠.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그다음 제주은행, 신라섬유. 사실 여기서 제일 무거운 거는 신라섬유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섬유 솔직히 모멘텀이 많이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신라섬유가 솔직히 품절주 인해서 상승하기만 하지 말 그대로 테마성이 있어가지고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거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제 좀 있어 10월 1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정도에 미국에서 9월 CPI 지수가 공개됩니다. 9월 CPI 지수에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둔화가 되었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정점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9월 소비자 지표가 더 상승이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리 수혜주가 기대가 우려감에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두 번째 테마는 뭐냐, 시장이 하락이 될 때 품절주 해지 테마로 고요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제주은행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이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복합 테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지사도 신라섬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안전빵으로 간다고 하면은 복합 테마로 푸른저축은행하고 제주은행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단기 테마로 간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만 사람들이 찾는 신라섬유, 양지사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에서 얘들가 선택한 거는 하나로 진입을 할 거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다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시장 안 좋을 때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든지 다 사고 여러분들 뭐든지 한 방에 놀리는 거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저는요. 한 방을 놀리다가 잘 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제 주위에도 못 보고 저도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주식계의 보수예요. 저는 진보가 아닌 포수입니다. 주식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합 테마, 시장이 어려울 때 해치 테마. 그다음에 연준의 다음 주 CPI 9월 물가 지표 발표되기 전 그리고 시장 어려울 때 상승하는 해치 테마, 금리 수혜주, 푸른저축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주은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단기 테마로 시장이 계속 하락이 될 때 푸른저축 속해 있는 양지사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 맞춰서 신라섬유로 가느냐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품절주를 보셔야 하는 이유가 전쟁,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 그리고 높은 환율, 외국인들의 이탈,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면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품절주로 수급이 쏠리게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품절주를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공략해드릴 품절주가 어떤 종목인지 이 중에 정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정확한 정답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이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가 3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3분 이내에 들어와 주셔야지만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고요. 3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여기 우측 하단 QR코드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3분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두 가지 종목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서 북한의 이제 계속해서 무기 공격을 이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방산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품절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저 종목들 다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원칙을 지키시면서 종목 한정 하에 매수를 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공략들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저희 벌써 이렇게 방송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린 두 가지 종목으로 기분 좋은 수익 보내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공략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